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논리와 그에 반대되는 논리가 등장해 부딪히다가 둘의 모순을 해결하는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거나 기존의 논리보다 조금 더 나은 논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마르크스의 노동소유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죠. 하지만 사실 마르크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산주의일 것입니다. 흔히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기적인 특성을 무시한 이상적인 사상에 불과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얘기한 것은 이상적인 사상을 만들어내서 현실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전자의 내용이 공상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로 불리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 발전 5단계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의 연속이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변증법이란 철학자 헤겔이 정의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논리와 그에 반대되는 논리가 등장해 부딪히다가 둘의 모순을 해결하는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거나 기존의 논리보다 조금 더 나은 논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파스타에는 당연히 토마토 소스다.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로 꼭 만들어야 되나? 크림 소스의 등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한편 유물론은 정신적인 것보다 우리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이론인데요.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적 유물론도 역사의 유물론을 도입한 것으로 역사의 발전이 물질에 근거한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사회의 발전과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물질적 재화, 즉 경제가 핵심적인 조건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인류의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분명 석기라는 도구를 만들어 사냥을 더 쉽게 함으로써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 물질적 욕구를 해결하는 행위였습니다. 이후에도 인류의 발전을 이끈 것은 그런 물질적 재화였다는 것이죠. 인류의 진보는 관념과 정신의 발달에 있었다는 꽁트 헤겔의 사상과는 대조적입니다. 결국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관념적인 헤겔의 변증법에다가 물질적 이해관계를 도입시켜 역사를 분석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마르크스는 어떤 물질적 관계를 어떻게 정반합으로 만들었다는 것일까요? 마르크스는 유물론자로서 사회를 경제라는 하부구조와 정치, 법률, 종교, 문화와 같은 관념적인 상부구조로 파악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반과 틀이 다져져야만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도 하부구조가 있기에 상부구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마르크스는 상부구조가 하부구조인 경제, 계급이익, 사유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하부구조에 따라 상부구조가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사회를 이해하려면 하부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 것이죠. 하부구조인 경제적 요인은 다시 생산력, 생산관계로 구성됩니다. 생산력은 곧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해당 시대의 공학, 과학기술 수준에 따라 생산되는 재화의 양이죠. 생산관계는 생산력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대응하는 사회관계로서 쉽게 말하자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계급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로 예를 들자면 공장으로 대표되는 기계공업이 생산력에 해당하고 그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의 관계가 생산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본과 공장이 있기에 자본가가 있고 그 공장에 기계를 돌려줄 노동자가 필요하기에 둘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산관계는 분명 생산력에 대응하는 관계이므로 이 두 요소가 항상 같이 움직인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전해 생산력은 올라가지만 생산관계는 바로바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같아야 하는 경제구조 두 가지의 차이와 모순점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증법의 논리처럼 정반, 합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 공산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알아보죠.